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덕양산업이고요. 덕양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다른 업체처럼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있거든요. 이 거시적인 측면은 바로 미국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 둔화가 생각보다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 증시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 증시의 상승이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지금 덕양산업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소재 부분에서 전기차 화재 방면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2분기 실적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말을 하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저녁 9시 35분에 한국 시간으로 9시 35분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업률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실업률이 예상보다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현재 생각보다 좋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튼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오르니 우리도 당연히 오르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원래 잠시 나올게요. 좀 땡겨야겠네요. 원래 예측치가 23만 6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나온 수치가 22만 7천이죠. 그러니까 예측은 23만 6천 명이 이제 실직자가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22만 7천 명밖에 안 됐다.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라서 안심이다. 이게 다 수치로 나오게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갖고 증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는 거고요.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부분에 힘을 입어서 덕양산업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2분기 쪽에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실적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4년도 2분기 실적을 작년도랑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포괄손익 계산서를 볼 때는 웬만하면 중요한 거 한 3, 4개만 보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나왔습니다. 2분기가 5천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분기가 4,700억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300억이 늘어났죠. 성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매출액을 이제 보실 때는 증가를 하면 그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억이 나왔어요. 19억이 나왔고 이번 분기는 34억, 대략적으로 35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로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로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대략적으로 한 영업이익률을 보면 0.7%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대비로 성장한 부분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매출액 대비를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0.7%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같은 분기에서는 28억 정도 나왔거든요. 14억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고 매출액도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 비교를 보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0.7%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1%가 안 되네요. 한 0.9%는 되겠네요. 수익성은 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2분기가 지나면 누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누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바로 단기에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연도 상반기의 실적과 그리고 작년의 상반기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부분에서는 작년도보다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 더 올랐죠.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수익성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합친 반기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쳐봤자 5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수익성 부분에서는 약화가 되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52억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로 반기를 다 합쳐도 좋은 수익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덕양산업 자체로 보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2분기 실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은 봐야 되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2024년 8월 5일 날 미국 그 경제 신체 우려로 폭락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사유가 분명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찾아봐 봤는데 내용은 이제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제목을 보면 덕양산업 전기차 화재 대책에 DNC 배터리 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지금 DNC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덕양산업의 자회사인데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덕양산업의 주석에서 가지고 온 종속 기업의 현황 자료입니다. 상황을 보면 주식회사 DNC 배터리 솔루션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대한 지분을 5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이고 지금 이 회사 덕분에 테마성이 있는데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래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자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4년간의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팩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생산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최근 산업용 ESS 시스템에도 적용하는 등 배터리와 모듈과 팩 안전 기술 개발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양산업 자체도 배터리 방열된 부분에서 지금 방열 기술이랑 특허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CGI와 합작법인 DNC 배터리 솔루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종속회사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방열 위주의 솔루션 배터리 부품 업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덕양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덕양산업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보려면 PBR 밴드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PER 밴드인데 이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PER 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PER 밴드 건 내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 표본이 정확하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라고 하죠.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 같은 경우 표본이 맞죠. 왜냐하면 상단의 밴드와 하단의 밴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단의 밴드에 부딪히거나 혹은 이 상단의 밴드를 뚫게 된다고 하면 그 주식은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평균값인 노란선이나 빨간선 중심에 있으면 보통 적정 가격이라고 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평가예요. 밑에 대이면 저평가겠죠? 하지만 지금 PBR 밴드 위치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적정 주가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고평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평가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tor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